그동안 AI 반도체에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2월장을 마무리하면서 시장 투자 전략 정확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 오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하락이 나오지만 우리가 어제장을 복기를 해보면요. 이러한 상승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6,300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고 있어요. 네, 뭐 네. 장 끝나면 뭐 플러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마감으로 이제 플러스로 갈 거다. 외국인이 5조 원을 현재 시각으로 파는 것 같은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는 있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장이 있었나라고 할 때는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 잘 없지만 그 연간으로 이를테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로 2월의 증가폭을 작년 2월과 기록 대비해 보면 네. 150%. 작년 2월 같은. 예. 근데 그 기간에 S&P는 15%. 우리가 예전에는 S&P가 그래도 연간으로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미국장만 부럽다. 잘 가. 예, 네. 그랬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지금 S&P가 6,000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6,000대, 13년 전인가 2,000대로 비슷했거든요. S&P는 계속 올라왔는데 우상향이었는데 네. 우리는 계속 옆으로 소위 말하는 박스피였다가 거의 1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이게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해서 거래를 동반하면서 우상향의 그림을 그렸었던 사이클하고 달리 지금은 거래 대금은 많지만요. 거래량은 코로나 팬데믹 때나 내지는 하다못해 2006년, 7년에 상당한 강세장일 때보다도 거래량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거래가 없이 툭툭툭 올라온 장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툭툭툭 올라왔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변동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다들 아실 거긴 해요. 네. 이거 이런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 99년이더라고요. 99년이요? 네. 그때 아시겠지만 98년에 외환 위기 그러면서 코스피가 270까지 빠졌었습니다. 98년 저점이 270 정도 되는데 99년에 1000까지 가요. 근데 한 99년 6월쯤이 지금과 같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였어요. 네네. 근데 그때 주가 고점이 7월이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시 1000을 보였지만 중간에 변동성은 상당했었고 그게 공교롭게도 한 100% 이상 넘어간 구간에서부터는 개인 그때 바이코리아, 현대증권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비이클은 다르지만 ETF 중심으로 개인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는 모습은 그때와 물론 펀더멘털은 다릅니다만 주가와 어떤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99년 6월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수급 측면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2월장 들어서는 뭐 줄곧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조 가까운 물량을 거래소에 던지고 있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 사실 기관 투자자도 개인의 ETF 자금이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짜 말 그대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우리도 네. 좀 마음이 편하게 트레이딩을 할 텐데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네.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장이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그들도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이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 비중 조절의 근거는 지금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이게 밸류에이션은요 아무리 싸도 모멘텀이 없으면 트리거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올라요.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만 있었습니까? 항상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모멘텀이 중요한데 모멘텀이 우리나라한테 주는 모멘텀은 AI 기업들, 특히 빅테크, M7 기업들의 캐펙스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캐펙스 증가율이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엔 전년 대비 거의 100% 이상 증가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양 탑 2 기업이 시총의 40%를 장식하면서 올라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2분기가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연준의 스탠스를 좀 보면서 가려는 것 같다. 지금 AI가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이 높아진다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더 물러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도 하느니 금리를 더 못 내린다. 동결 기조가 계속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안정을 찾았지만 1,400원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냐? 기준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원화의 어떤 강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이 점점 좀 뒤로 물러나는, 그러니까 AI 모멘텀이 YOY로 2분기가 피크이고 연준의 스탠스가 점점 좀 뒤로 물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뭐 오늘 하루에도 5조 원이고 그러니까, 연간으로 올해만 봐도 15조 원 이상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기준금리도 좀 지켜보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우리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건 중심에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이야기 센터장님과도 나눠봐야 될 텐데, 먼저 일단 간밤에 엔비디아가 좀 과도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주실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고 네. 이상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눈높이가 너무 높았나요? 눈높이라기보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AI 캐펙스가 작년까지 아니면 이 올해 1월까지는 성장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은 비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캐펙스를 한다라는 게 비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실적 발표할 때 캐펙스 가이던스를 더 뛰어넘는, 시장 기대치보다 넘는 가이던스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어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들한테는 비용이지만 우리는 매출이니까 올라갔는데, 지금부터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들의 FCF, 즉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아마존도 1분기 땐 적자로 들어섭니다. 더 캐펙스를 한다라는 게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단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캐펙스를 더 못한다? 아니면 캐펙스를 하면은 더 적자가 간다?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이그로스라 그래서 데이터 전송비를 5월부터는 올리게끔 얘기해놨어요. 근데 이게 물가의 압박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의 압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투자를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더 못한다 그러면 투자 캐펙스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코스트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코스트를 낮춰주는 게 어떤 이슈가 있을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서버입니다. 서버가 52%, 전력 가격, 구리 가격. 그래서 간밤에 메모리 가격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메모리 업체들이 하락한 이유는 칩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거죠. 칩플레이션은 우리나라한테는 모멘텀이에요. 근데 칩플레이션, 이제 3월 초부터 텍사스를 시작으로 중간 선거를 시작하는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가를 낮추고 싶은데 칩플레이션?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메모리부터 이게 저는 가장 큰 위험이고, 그거를 미국 시장에서는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칩플레이션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이슈죠.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물가를 좀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AI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바라봤다면 이제 그 비용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건데? 라고 시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하락과 함께 오늘 프리장에서도 사실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개장부터 하락세를 보였어요. 근데 다행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이닉스도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이 주가의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익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계시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습니까? 좋게 보면 여전히 싸다라는 논리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같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실적이 1이 올랐으면, 100이 올랐으면 밸류에이션도 10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10배에서 7배, 6배로 빠지는 게 아니라 10배만큼 오르면서 더 올랐어야 되는데 실적이 오르는데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어요. 그 말은 이 실적의 오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센티멘트와 어떤 확장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익에 대한 확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는 사이클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장치 산업이고 대규모 장치가 들어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엄청난 스윙을 보이지만 물론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장기 계약, 공급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으로 이익의 안정성이 도모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코스트라는 비용이라는 인식으로 장기 계약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P 곱하기 Q에서 P, 메모리 가격이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했을 때는 이익의 가파른 상향 조정이 이제는 좀 정점을 지나간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익 자체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분기에 한 33조 원, 2분기에 40조 원, 뭐 하반기는 뭐 100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찍힐 거는 맞습니다만 200조 원 이야기도 나와요. 예, 뭐 200조 원까지 가겠죠. 네. 문제는 뭐냐면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조 원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가파르게 달려온 건 맞고 이걸 따라서 주가가 왔는데 지금부터 이 주가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1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거의 9조에서 10조 원 가까이 늘어나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는 6조 원, 1조 원으로 뚝뚝뚝 늘어나는 폭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주가는 여기에 모멘텀을 반영해 가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구간 맞아요. 아까 M7의 캐펙스 증가율이 2분기가 정점이지만 2분기가 정점이라는 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바라볼 때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는 뭐냐? 모멘텀은 2분기 때 둔화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그 이전에 앞서서 피크아웃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모멘텀이 둔화되는 사이클에서도 이익의 레벨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향후에 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다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은 이익이 어떤 그 모멘텀이 정점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더 치고 못 나가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투톱도 투톱이지만 이 소부장에 거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극적인 투자 기조 스탠스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국내 소부장 땅까지 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내외부적인 환경에서 소부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약간의 이제 어떤 시장의 긍정론과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치플레이션을 설명드렸지만 거꾸로 치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라는 이슈가 나올 텐데 그 공급일 때의 핵심적인 역할은 소부장이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시면 자, 소부장이 치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1분기까지 내달렸지만 조금은 옆으로 기거나 쉰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 쉬는 부분은 치플레이션의 완화를 위한 거다. 그럼 소부장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3월부터 공교롭게도 정부 정책이나 최근에 민간의 운용사들 중심으로 코스닥 ETF, 액티브 ETF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 사이클과 맞아떨어지다 보니 소부장 쪽이 물론 여전히 소부장도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월 들어서 전략을 짠다 그러면 소부장 쪽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부장의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이야기죠. 결국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피와 지금 좀 키 맞추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두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반도체 투톱은 일단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투톱만큼 실적 성장을 이끄는 기업이 부재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세 분류죠. 이제 제약바이오,
네. 뭐 2차 전지, 말씀드렸던 소부장, 이 정도일 텐데 그나마 소부장 쪽이 이익 그로스가 높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1등부터 한 20위까지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많다 보니까 과연 좀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시각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 매수로 인한 시장의 상승세 그리고 유동성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타이밍과 맞다면 네. 코스닥 150 중심의 바스켓 매매가 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랬을 때는 시가총액을 복제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굳이 그 안에서의 알파 전략을 찾는다면 말씀드렸던 소부장 중심으로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사실은 일부 어떤 기업들의 근거 있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종목들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2차 전지보다는 당연히 반도체 네. 소부장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월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우리 쉬어가고요. 3월장이 시작이 될 텐데 3월장에는 센터장님 어떤 투자 전략 이어갈까요? 역시나 또 반도체일지 아니면 코스닥으로 바뀜이 될지. 그 추세, 추동력,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 매수는 뭐 3월 초 중반까지도 끊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들려올 수 있는 뉴스들이 어쩌면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3월부터는 약간은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면 약간 반도체 소부장이나 중소형주로 매기라 좀 전환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럼 미국에서의 소식이 어떤 거냐 하면 3월부터 시작되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첫 번째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되고 3월 4일에는 백악관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에 대한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라는 서명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뭔가 물가와 관련된 얘기들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정치권에서의 굉장히 큰 아젠다는 결국 소비자들의 후생, 즉 물가 통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플레이션 얘기가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3월 초에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 더불어서 ISM 그 제조업 지수 내에서의 프라이스, 가격 데이터라든지 고용 지표에서의 어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최근에 PC 물가 지표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추동력은 반도체가 3월 초반까지도 갔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간씩은 전환되는 3월이 전환기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월장에서 또 시장을 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